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혹시나 하셨던 작업 중에서 가장 그 페이가 좀 컸던 작업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벌었다 싶은 거는 뭐 됐던 것 같아요. 오. 한국에서 예술가로 살아남기, 오늘은 한예사를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작가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멋지게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석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는 석정현이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지 쭉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웬만하면 모든 작업들을 다 책 쪽으로 좀 귀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책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이제 해부학책. 해부학책.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무당이라는 만화를 한 네. 1년 정도 이제 연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일은 그 공연 관련해서 이제 무대 디자인도 좀 해보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다. 서태지. 오.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언제쯤에? 4, 5년 됐네요 벌써. 아. 제가 근데 그거를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작가님께서 했던 작업들 중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사건들을 그림으로 재해석해서 그렸던 작품들이 생각보다 대중들한테 되게 호응을 얻었던 것 같던데, 좀 몇 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 그리셨는지. 당장 지금 생각나는 건 2014년도에 네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네. 신해철 씨가 돌아가셨을 때 네네. 그 신해철 씨가 이제 그 바닷가에 앉아서 이렇게 기타 치고 있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바닷가에서 이제 아이들 뛰어오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네. 댓글들도 막 엄청 많이 달려있고 나중에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나만 그렇게 속이 아팠던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되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렇죠. 원래 좀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시험을 치르고 여행을 가는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하는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보는데 막 무슨 뭐 너무 무기력하더라고요, 저걸.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가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다. 이것은 가족이 있는 누구라도 계속 이제 좀 공감하고 잊지 않아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이제 좀 그렸던 것 같아요.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혹시 제가 알기로는 결혼하셨는데 네. 이러한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제 작업 건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작업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뭘 그려서 뭐 이렇게 보여주든지 프로포즈를 그렇게 해야죠. 계속 이렇게 어필을. 사실 이제 그림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여주려고 그리는 건데, 이게 누구를 보여주느냐가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작업을 하면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어떤 기분인지 그냥 기껏해야 뭐 댓글, 뭐 좋아요 수, 뭐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누군가를 그렸는데 그 사람이 내 그림을 받고 딱 그 처음 받았을 때 그 표정 굉장히 그 순간적이지만 그 표정, 네, 맞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몇이나 되겠냐고요. 물론 가시야 무슨 뭐 라이브를 하든 뭐 버스킹을 하든 관객 반응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그 여자가 뭘 받았는데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걸 안 해줄 이유가 있나요? 그래요. 실제로 그림 많이 그려주셨어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네. 그 마누라 그린 책 내는 거. 와. 작가로서 그 자신을 알리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수주를 받기 위해서라도 뭐 클라이언트들에게도 자기 그림을 많이 어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자기만의 약간 PR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뭐 그런 지금 작가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쪽으로 좀 PR하는 방식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네.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그러니까 친구가 항상 고팠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웠던 때가 언제냐면은 네. 새학년 돼서 반 바뀔 때. 그거 다 처음 보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덜덜덜 하는 거죠. 이제 작년에 알던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알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림 그린 연습장을 네네. 이렇게 잘 보이게 양면을 이렇게 펴놔요. 네네. 책상 위에. 쉬는 시간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 들어가든지, 그러면 이제 그 물고기가 걸려있다 한 3-4명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다가가면 이제 전주를 알고 이제 닌자처럼 사방으로 팍 퍼지는 거죠. 그럼
그럼 된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된 거예요. 걔는 이제 언론인 거죠. 그죠? 언론이. 이제 걔는 이제 막 다니면서 야 지금 그림 그린 거 봤어? 지금 그림 잘 그려. 그럼 이제 그 반에서 뭐 좀 힘이 있거나 막 이런 애들은 야 너 그림 잘 그린다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튼 그 반에서 내 역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나 할 일을 줘요. 네, 맞아요. 시간표를 만들어 오라든지 뭘 어떻게 하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칠판을 지우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존재감이 생기고 친구가 생겨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우리 반에서 우리나라로 커졌을 뿐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습장 몰래 펴놓고 계속 보여주는 짓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야 요거를 펼쳐놨을 때 이렇게 집에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연습장 막 이렇게 넘겨보면서 어디를 펴놔야지 애들이 이거를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걸려들어서 이렇게 넘겨볼까라든지.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림으로 장사를 하는 직업이거든요. 장사를 하려면 마트에도 장사 잘 되는 마트가 있고 안 되는 마트가 있을 텐데 그 장사의 속성이나 원리 같은 것들을 좀 한번쯤 우리가 아무리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상의는 아니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진열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폼나게 자연스럽게 가장 효과적이고 재밌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림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중요한데 저는 웬만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없는 커뮤니티에 가서 한번 활동을 해봐라 라고 맞아. 얘기를 하고 거기서는 자기가 최고거든요. 그렇지. 최고가 돼야 돼요. 그냥 어디서 어디 가든. 그러니까 뭐 연예인 팬클럽이든 뭐 하다못해 동네 모임이든 그러니까 일 들어오는 프로세스가 비슷해요. 대부분. 저기 김 팀장 저기 좀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없어? 그럼 그때 이제 이러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 중에 내가 있는 카페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한번 연락해 볼까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들어오는 거죠. 좀 이제 맹랑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혹시나 하셨던 작업 중에서 가장 그 페이가 좀 컸던 작업이 있다면은 어떤 작업이었고 혹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셨는지 이런 걸 공개하실 수 있는지.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자랑할 정도로 막 엄청 막 이렇게 뭐 많이 벌고 뭐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계속 좀 꾸준하게 버는 타입이지. 네네.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벌었다 싶은 거는 뭐 몇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 어떤 프로젝트가? 좀 긴 프로젝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그냥 뭐 컨셉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영화인데 째짠 로맨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째짠 로맨스? 이성균이랑 이제 그 최강이랑 이성균이 그림은 잘 그리는데 안 팔리는 만화가요. 아, 만화가 맞아요. 봤어요, 나 그거. 그러니까 그 영화에 이제 그 좀 여러 가지로 참여를 했어요, 제가. 일단은 그 이성균 씨 손이 다 제 손이고 그림 그리는 손이, 그 세트에 있는 그 소품들도 대부분 제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나오는 뭐 이제 그 낙서노트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니까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한국에서 예술가로 살아남는 법은 뭐뭐다? 노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는 것이다? 그래서 노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 뭐 하다못해 나는 이 하얀 면을 까맣게 만드는 게 재밌어. 왜 재밌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재밌어. 그럼 그걸 계속 하다가 재미없어지면 또 딴 걸 개발을 해야죠. 동그라미를 그린다든가.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동그라미가 이쁘게 나오는 게 재밌어 라든지. 아, 얘 붓질을 했는데 오늘은 안 번지고 샥 나왔어. 그런 거. 막 그런 부분에서 재미를 찾든 아니면 다 그려서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아, 내가 감동을 받고 재미를 받든, 그림을 그려 팔아서 돈을 받는 것도 재밌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어떻게 놀이로 만들 것인가가 진짜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무슨 대생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무슨 인체를 어떻게 잘 그리느냐, 물론 중요한 노하우들이죠. 근데 그것들은 많이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노하우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노느냐,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열심히 놀았는데 돈이 안 되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죠?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씨앗은 계속 뿌려놔야 돼요. 여기저기 계속 씨를 뿌려놔야 돼요. 네네. 놀 때 계속 흘리고 다녀요, 그냥. 막. 여기도 그냥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근데 저기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데서 뿌리면 티가 안 나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없는 데다 뿌리려니까. 왜 자꾸 그냥 사람 많은데 안 그래도 그냥 하루에도 몇백 개씩 그림이 그냥 막 이렇게 맞아. 최고의 팁 올라오는데 왜 자꾸 그런 데서 놀라고 그래요? 맞아.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르였습니다. 아, 석정현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